여러분, 오늘 영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겁먹고 흔들리는데 진짜 큰 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쉽게 풀어서 결론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중간에 끊으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끝까지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얘기부터 갑니다. 요즘 XRP 차트 솔직히 마음 편하진 않죠. 2월에 1.13달러까지 내려간 얘기도 나왔고 기술적으로도 약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약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차트가 약할 때 조용히 매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메인은 차트가 아니라 누가 어떤 물량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먼저 가격 구간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머리에 딱 두 구간만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 1.27달러에서 1.34달러. 여기서 버티면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저항 구간. 1.47달러에서 1.52달러. 여기는 여기만 뚫으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었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데이터가 나옵니다. 바로 고래 이야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쪽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 있죠.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XRP 고래들이 전체 공급량의 약 83.7%를 쥐고 있다. 83.7%. 숫자만 들어도 느낌 오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부동산으로 치면요. 사람들이 겁먹고 급매로 내놓는 물건을 자본 있는 큰손들이 싹 쓸어 담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요즘 분위기 별로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싸게 줄 때 받아두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보고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과 데이터 보고 받아가는 사람은 같은 시장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3.7%면 너무 큰 숫자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 질문을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큰손들이 장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강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같이 언급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용어가 잠깐 나오는데 어렵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뜻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먼저 NUPL이라는 지표가 언급됩니다. 이걸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손익이 어느 구간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NUPL이 항복 구간에 가까운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항복이 뭐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팔고 끝내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 대개 시장이 바닥 근처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또 SOPR이라는 지표가 같이 언급됩니다. 이건 뭐냐? 팔 때 이득 보고 파는지 손해보고 파는지의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SOPR이 매도 압력이 포화에 가깝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은 쉽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팔 사람은 많이 팔았고 남은 매도 에너지가 줄어드는 구간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차트는 약한데 매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쪽이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리스크도 같이 말하거든요.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감지된다. 쉽게 말하면 조금만 튀면 빨리 파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주소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면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승은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돈과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주소 흐름은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모멘텀 지표들, 예를 들면 MACD나 RSI 같은 것들은 여전히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즉, 지금 구간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큰손이 확신을 보여주는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남아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 흔들림이 있으면 장기 흐름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단기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큰손은 물량을 쥐고 있다. 이건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뉴스가 하나 더 나오죠. 야후 파이낸스 관련 예측 시장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안에 특정 목표가에 도달하냐, 이런 예측 시장이 열렸는데 룰이 특이합니다. 오직 바이낸스 거래소 XRP USDT 1분봉 차트의 최고가만 기준으로 승패를 판정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룰인지 느낌 오시죠? 하루 차트도 아니고 1분봉입니다. 그것도 전체 시장 가격이 아니라 단일 거래소 기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저 예측 시장이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진짜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1분 단위의 찰나의 움직임에 돈을 걸 정도로 지금 변동성에 대한 관심과 자금이 과하게 집중돼 있다. 한 줄로 말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계기에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시장이 1분봉에 집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휘둘립니다. 근데 큰 손은 이때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단기 소음이 커질수록 싸게 물량을 모으기 쉬워지거든요. 단기 소음이 커질수록 장기 포지션을 잡는 사람은 유리해집니다. 왜냐면 남들이 공포에 반응할 때 가격이 흔들리며 기회가 열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XRP 레저 보안 경고죠? 지갑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짜 NFT를 뿌리거나 사칭하면서 지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스캠이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승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사기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승인, 서명, 연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2번 확인. 그냥 눌러도 되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한동안 약했고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있다. 그런데 고래들이 공급의 83.7%를 쥐고 있다. NUPL, SOPR 같은 데이터는 매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쪽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단기 차익 실현, 신규 주소 둔화, 약한 모멘텀은 경계해야 한다. 시장은 1분봉에 돈을 걸 만큼 단기 변동성에 과열돼 있다.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불안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큰손 데이터는 장기 회복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결국 어디에서 터지냐? 사람들이 지쳐서 관심을 끊을 때, 그리고 큰손이 충분히 모았을 때, 그때 가장 날카롭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제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한 두 구간 기억나시죠? 1.27에서 1.34를 지켜내면 시장은 버틸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1.47에서 1.51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구간을 넘는 순간 반등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자주 나오냐? 매수 쪽이 붙으면서 단기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순식간에 위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 고래 83.7%가 중요하냐? 물량의 대부분이 강한 손에 묶여 있으면 위로 갈 때 공급이 갑자기 쏟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움직일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조용히 물량이 잠기고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위로 뽑히는 구조. 물론 단기 흔들림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흔들리는 와중에도 물량이 잠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얻어야 하는 건 오늘 오르냐 내일 오르냐가 아니라 상승 확률을 키우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 고래 매집, 매도 에너지 소진 신호, 단기 과열, 핵심 구간 돌파 가능성. 이 퍼즐이 점점 한쪽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XRP는 흔들림이 있어도 큰 흐름은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큰 손은 이미 방향을 보여줬고 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한번 위로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느린 상승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속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합니다. 차트가 약해 보일 때 데이터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83.7%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된 물량이고 준비된 물량은 결국 움직입니다. XRP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물리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폭등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룻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룻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룬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룬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룬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